Recording in progress.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기업회계 2급 73회 기출문제 27페이지 원가액에 73회 기출문제 원가액에 1번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추적이 가능하면 무슨 비?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 답은 3번이고요. 2번 다음에 자료에 제시된 단어들은 설명하는 단어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는 제품 대조에 쓰이니까 무슨 원가에 들어가고 제조 원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접비는 다 무슨 원가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직접 재료비는 가공 원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고 변동 원가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무슨 원가다? 변동 원가 또는 변동비 그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 글로브는 장갑을 제조해서 판매한다. 단기에 직접 재료를 95,000원에 구입하였고 직접 노무 원가는 79,000원, 제조 관접 원가는 55,000원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보면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죠. 그지? 그래서 저번 달에 만들다 남아서 넘어왔다.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 여기 이제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이 나온 거죠. 기초 제공품이 47,000원 플러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직접 제조 경비는 없고 직접 노무비가 79,000원, 제조 간접비가 55,000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얼마에다가 45,000원에다가 여긴 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라는 표현 안 쓰고 단기의 직접 재료 구입액 이렇게 표현했네, 그치? 직접 재료 구입액이 얼마니까 95,000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14만 원만큼 팔 수 있는데 아니 14만 원만큼 재료를 투입할 수 있는데 투입하고 남은 기만원 재료가 얼마니까 38,000원이니까 재료비 직접 재료 투입액은 얼마다? 10만 2천원이다. 시험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농업비도 직접 농업비로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47,000원, 10만 2천원, 7만 9천원, 5만 5천원 더해서 28만 3천원만큼 만들 수 있는데 만들다 남은 기말 제공품이 얼마니까 5만 6천원이니까 빼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8만 3천원에서 5만 6천원 빼주니까 22만 7천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원래는 재료비, 노비, 제조경비 모두 비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료비하고 농업비는 특별한 말 없으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로 보시고 푸시면 돼요. 근데 상황은 잘 봐야 되지, 그치? 앞뒤 상황 봐야 돼요. 답이 22만 7천원이고 4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생산은 없죠. 그러니까 동종 제품 연속 대량 생산, 그지? 그런 표현이죠. 1번 맞는 표현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발생 시점에 따라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합니다.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하고 개별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은 무슨 원가? 개별 원가. 4번 답은 3번이고요. 제조원가 계산 시 완성 판산량 중요한 것도 종합원가 계산. 5번.
명의는 6월 중 5만 2천 원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다. 6월 중 직접 노비는 3만 원이었고 총 제조원가가 12만 원이다. 직접 재료 6월 초 재고가 기초 재고가 5천 원. 6월 말 기말 재고가 8천 원이면 6월의 제조건조원가는 얼마인가? 문제에서 일단 단기총 제조원가가 12만 원이라고 줬어요. 그지?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제조용비가 없으면 제조 간접비 이렇게 더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 직접 농업비는 3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5천 원. 플러스 단기 원재료 순매입액 5만 2천 원. 그래서 5만 7천 원만큼 투입할 수 있는데 투입하고 남았다. 기말 원재료가 8천 원이라면 5만 7천 원에서 8천 원 빼면 4만 9천 원이 직접 재료비. 근데 물어보는 게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까지 합친 금액이 얼마니까? 12만 원이니까 12만 원에서 12만 원에서 4만 9천 원, 3만 원 빼주면 제조간접비가 4만 1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4만 1천 원이고 답이 3번이고 6번 원가에게는 제조활동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한다. 다음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원가는 공장 제조 생산 관련이면 제조원가 공장 제조 생산 관련 없으면 판매비야 관리비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생산지 관리자 급여도 제조원가 본사 건물에 대한 하재보험료는 판매비야 관리비 6번 답은 3번이고요. 공장의 송업분비도 제조원가죠. 1번 대안은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법을 사용해서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라는 표현 쓰고요.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를 사용해서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하고 2023년도에 결합공정을 거쳐 결합제품 A와 B를 각각 1,500단위 생산하였으며 제공품은 없다. 결합제품 A와 B를 각각 1,500단위 생산했고 제공품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치?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기마제공품 없다. 분리점에서 결합제품 A와 B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각 300원과 200원이며 대안의 결합제품 B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12만 원일 경우 결합원가 총액으로 올바른 것은 생산량이 생산량이 A는 1,500단위 각각이구나 각각 A도 1,500 B도 1,500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 결합제품 A와 B의 단위당 판매가는 각각 300원과 200원 그래서 A는 1,500단위에다가 1,500단위에다가 300원을 곱하면 45만 원이고 B는 1,500단위에다가 200원을 곱하면 30만 원이고 그래서 분리점의 판매 가치는 총 75만 원이고 결합원가가 전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B에 배부된 게 얼마래요? 12만 원. B에 배부된 게 12만 원. A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면 배부율은 결합원가를 판매가치 나눠서 나오는 거죠. 그지? 그치? 그래서 12만 원을 B에 배부된 결합원가 12만 원을 B의 분리점의 판매가치 배부 기준인 30만 원 나눠주니까 배부율이 0.4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0.4면 나머지 다 몇이다?
0.4예요. 0.4. 근데 이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떨어지는 경우. 얘가. 여기가 안 떨어지면 여기에 비율로 또 해야 돼. 여기에 비율로. A는 45만 원에 0.4를 곱하니까 A의 결합원가 배분액은 18만 원이고 합계는 75만 원에 0.4 하니까 예, 총 결합원가는 30만 원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배부율 지금 결합원가 배부율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결합원가 30만 원을 예, 분리점 판매 가치 75만 원 나눠서 0.4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예, 두 번째는 분리점 배부 대상 A 분리점 판매 가치 45만 원을 총 판매 가치 75만 원 나눠서 45만 원을 75만 원 나눠주면 0.6 비분리점 판매 가치 30만 원을 총 판매 가치 75만 원 나눠서 30만 원 나누기 75만 원 하면 0.4가 나오겠죠. 그래서 배부율을 구하고 이게 지금 배부율 구하는 방법. 배부액은 배부액은 결합원가 30만 원 곱하기 예, 결합 제품 A 배부율 0.6 곱해서 18만 원. 결합 제품 B 배부율 0.4 곱해서 12만 원. 1번이 안 됐대. 1번으로 안 될 때 2번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 금액이 안 떨어질 때가. 그러면 그 방식으로 구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예, 100% 1로 치면 예, B가 0.4, A가 0.6.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여기를 예, 100% 1로 치면 B가 0.4, A가 0.6.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30만 원을 75만 원 나눠서 이게 안 떨어질 때는 분리점에서의 분리점 판매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결합원가에서 차지한 비율로 배부하면 된다는 거지. 분리점에서의 A가 차지한 비율이 0.6이라면 결합원가에서도 A가 차지한 비율이 0.6. 예, 분리점에서의 예, 판매 가치가 B가 0.4를 차지한다면 결합원가도 0.4. 그렇게 배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참고하시고 8번. 다음 중 제조건조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분계로 틀린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예, 조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비례배분법이 있고 비례배분법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총원가 예, 비례배분법이 있고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이 있습니다. 총원가 비례배분법은 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그다음에 매출원가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방법이고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건조비를 제조건조비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예, 매출원가 예, 조정법은 예, 매출원가에 예, 가감하는 방법이고 영업의 예, 손익법은 예, 영업의 비용에 가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조관리비 비용 차이를 무슨 원가에? 매출? 원가에. 차변에 매출원가가 나오면 매출원가에 가산이 된 거고요.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차변에 집계가 되면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고, 음, 뭐 이게 이상하게 떴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 매출원가. 두 번째는 매출원가가 대변에 있죠. 그지? 매출원가 대변에 있으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3번은 제조건제비 배부 차이가 무슨 원가하고 매출? 원가하고 제공품에 간 거죠. 그지? 어. 근데 4번은 제조 배부 차이가 어디로 갔어? 원재료로 갔네. 원재료로 가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3번은 기말 제품이 없나 봐요. 그래서 기말 제품이 없어서 매출원가하고 제공품에 갔나 봐. 근데 4번은 원재료 제품 매출원가. 원재료 가는 건 없어요. 가는 게 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예, 비례해서 배분하거나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거나 영업의 손익법에 예, 영업의 비용에 가감하거나. 근데 원재료에 가감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고 9번 다음 중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실제 발생액으로 배부하고 제조간접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 예, 제조간접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은 배부 기준에 따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건데 표현이 정상 개별 원가라고 표현하네. 배부 기준에 따라 표현이 맞는 표현이 모르겠네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몇 번 적었던 건데
직접재료비 업무비 제조 간접비 실제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은 이 사후 원가라는 표현도 쓰고 정상 또는 예정 원가 계산 사전 원가라는 표현도 쓰고 표준 원가 계산 얘도 사전 원가라는 표현도 쓰고 여기는 전부 다 실제 원가 계산은 예, 직접 재료비도 실제, 직접비도 실제, 제조간접비도 실제. 정상 원가 계산은 예, 직접 재료비 실제, 직접 노비 실제, 제조간접비만 예정. 표준 원가 계산은 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모두 예, 표준만 쓰는 거고요. 표준 원가 계산은 예,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예, 달성 가능한 예, 원가를 우리가 표준 원가라 얘기하고 예, 예외에 의한 관리를 위한 원가다. 예외라는 것은 뭘 벗어난 표준을 벗어난 관리를 위한 원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실제 제조 건조비도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 같거든. 사실은 표현이 약간은 애매한 것 같아 이거는.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지? 즉 그냥 간단하게만 옆에다가 적으면 직접 재료비 기준이면 직접 재료비법, 직접 농업비법, 직접 원가법, 그죠? 그 다음에 뭐 기계 뭐 작업시간법, 그다음에 뭐 생산량 뭐 기준법, 다양한 게 있거든 이것도. 근데 문제가 그치? 근데 단지 제조건조비에 대해서 실제라는 표현을 써주진 않았어, 그치? 응? 제조건조비 실제라고만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예, 2번이 답인데 그냥 배부 기준에 따라 근데 약간은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응? 예정 제조건조비 뭐 배부 방법도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응? 얘도 앞에 그냥 예정만 붙이면 돼. 예정 직접 재료비법 이렇게 할 수 있나? 시험에 한 번도 직접 재료비로 나온 적 없어서 뭐 예정 뭐 기계 작업 시간 예정 뭐 직접 노동 시간 결국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실제 제조 건조비도 무슨 기준에 따라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는 거 맞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단지 뭐만 안 쓰니까 실제라는 지금 제조 건조비에 대해서 실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자가 답을 4번으로 한 것 같아. 근데 예를 주면 너무 쉽게 맞출 때 예정을 빼고 주는 바람에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 응. 그래서, 9번 답은 일단 답은 4번인데 좀 애매한 문제다. 개인적 봤을 때. 10번. 다음 중 고정비와 변동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 손익이 증가하죠. 그치?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업가도 증가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업가도 감소하는 게 무슨 비? 변동비.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의 단위가 항상 일정하죠. 그치? 총업가가 바뀌는 대신에 단가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비나 조업도가 증가함에도 원가 손익은 일정하다. 조업도가 증가해도 조업도 감소해도 총업가 변화가 없고 고정비는 단가가 바뀌는 거죠. 근데 고정비의 단가는 조업도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4번.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관련 범위 내에는 여기 범위 내에서 의미가 그제 관련 범위 내에서 그지 조업가 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게 4번의 경우는 또 11번. 공정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말 제공품을 제조지설 집계로 파악함으로 계산이 쉽다. 개별원가 계산은 그지 기말 제공품을 제조지설 집계, 제조지설 집계를 해서 그지 완성됐으면 완성품이고 미완성됐으면 기말 제공품이고 그지. 그래서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 손익선출법이나 평균법처럼 인위적인 기말 제공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 써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예,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파악해서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개별하면 이제 무슨 비도 있고, 직접 비도 있고, 간접 비도 있죠, 그지? 직접 비는 각 제품에 뭐하고, 부과하고, 그지? 아, 직접 원가를 파악해서, 직접 원가는 직접 비는 각 개별 작업에 뭐하고, 부과하고, 제조 간접 비는 뭐하고, 배부하고, 그지?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 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원가에 계산에 적용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은 무슨 원가? 종합원가. 3번이 틀렸고요. 제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른 작업 단위별 생산에 유리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뭐 건설업이라고 치면은 10층짜리 건물을 짓느냐, 20층짜리 건물을 짓느냐, 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또는 뭐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무슨 원가? 개별 원가. 11번 답은 3번이 틀려. 12번. 다음은 이윤의 2023년 표준원가 계산 자료이다. 단기의 실제 작업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실제 작업 시간이니까 실제 조업도를 물어보는 거네요. 실제 조업도. 그러면 직접 재료비 차이 분석, 직접 노비 차이 분석, 변동 제조관비 차이 분석은 다 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동일하다고. 그다음 가장 왼쪽에는 실제 단가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하면 실제 원가. 실제 원가가 나오고 가장 오른쪽에는 표준 단가에다가 표준 조업도를 곱하면 표준 원가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하나 더 넣는다는 얘기죠. 표준 단가에다가 실제 조업도. 이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방식이고 예, 실제 원가와 가운데의 차이를 임률 차이, 노비의 가격 차이는 임률 차이, 가운데와 표준 원가의 차이를 우리가 능률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가로넣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라는 얘기죠. 그치?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매치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보니까 불리한 임료 차이가 20만 원, 유리한 능률 차이가 30만 원, 임료 차이가 20만 원.
20만 원.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능률 차이는 30만 원. 유리한 차이. 그리고 실제 원가, 실제 로봇 발생액이 230만 원. 230만 원을 줬고, 거기 실제 생산량만 나왔을 뿐이지 시간이 안 나왔잖아. 그지? 그 시간을 구하는 게 실제 조업도인 거예요. 시간을 구하는 게.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줄 때는 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생산량만 줘. 그러면 이게 문제 파악이 또 쉽지가 않아요. 시간까지 주는 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더 높은데 생산량만 줬을 때 문제가 조금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어. 그럼 20만 원 예, 불리한 차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왼쪽이 크다는 얘기죠. 그지? 왼쪽이 크면 불리한 차이,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니까 그러면 왼쪽이 크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가운데가 얼마라는 거야? 210만 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비교하면 유리한 차이라는 얘기는 왼쪽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원가가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24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 다음에 표준 조업도는 무슨 양이 허용돼? 실제 생산량이 허용돼. 그래서 실제 생산량이 1,500단위 단위고 단위당 표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몇 시간이? 1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000시간이 무슨 조업도? 표준 조업도라는 얘기예요. 15,000시간. 그럼 표준원가 240만 원을 표준원가 240만 원을 15,000시간 나눠주니까 표준단가가 시간당 160원이 나오고 그럼 여기도 예, 표준단가가 160원이 나오고 그러면 실제 조업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원가가 210만 원인데 얘를 표준단가 160원 나눠주니까 실제 조업도는 13,125시간. 여기도 13,125시간. 시간만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안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실제 원가 230만 원을 13,125시간 나눠주면 약 175.24원? 175원. 그러니까 실제 단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단가가 금액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 가서도 꼭 단가는 딱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치? 참고로. 그 답은 네, 13,125시간 12번 답은 3번이고요. 13번. 방금 중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선의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 원가 계산이 용이하고 정확성이 높다. 누가 더 편리해요? 평균법이 더 편리하죠. 그지? 선의선출법은 더 어려워요. 예. 1번이 틀린 거죠. 1번. 그리고 우리 맨날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평균법을 먼저 구하고 평균법 환산량에서 기초 환산량을 빼준 게 무슨 법? 선출법. 그러니까 이제 선의선출법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성이 더 높은 건 무슨 법? 선출법이 맞아요. 근데 이 원가 계산이 용이한 건 평균법. 선의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을 하고 왜 기초 환산량 빼고 하니까 그지?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가 없고 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저번 달에 완성시켜서 완성돼서 넘어온 것도 그냥 이번 달에 다시 투입을 한 걸로 가정하는 게 평균법. 그래서 13번 답은
1번이 틀렸고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